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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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사연입니다. 오. 예. 술을 좋아하시나요? 아, 저 엄청 좋아하죠. 사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술을 좋아하는데 어떤 종류의 술을 좋아하세요? 아, 저는 오로지 한 가지 길만 갑니다. 저도요. 뭔 술? 바로 그 소주 아니겠습니까? 아, 전 다른 거 얘기했습니다. 저도요. 그럼 어떤 종류의 술을 좋아해요? 저 소주 좋아하는데요. 저도 근데 막걸리도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아, 막걸리 좋아하시는구나. 따라하기 힘드네요. 아,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먹어본 적 있어요? 두 분? 뱀술을 먹어본 적 없어요. 왜요? 아, 물어보는 거예요. 뱀술 저희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그 뱀 이런 거 관심이 없고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관심 있는 게 뭐예요? 그죠? 제가 관심이 없는 걸까요? 전 당금주 아, 당금주. 삼 들어가 있는 거 무슨 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한번 먹었다가 하루 종일 뛰어다닌 적이 오. 에너지가 막 넘치더라고요. 오. 기분 탓. 기분 탓이겠죠? 그러겠죠. 제가 방금 말한 당금주, 네. 산삼주, 인삼주, 그리고 벌주. 벌주가 아니라 말벌로 담근 술이 있어요. 그걸 먹어봤는데 와, 그건 진짜 세요. 잘못 먹으면 간대요. 그거 외적으로는 저도 뱀술은 본 적은 없고 그 뱀술을 먹어본 적도 없고 뱀술에 관련돼선 에피소드는 많죠. 이야기는 많은데 오늘 소개해줄 사연이 뱀술이다. 네. 자, 그럼 제가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구독해주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 뱀술입니다. 얼마 전 저희 작은아빠께서 교직원을 은퇴하신 후 인생 처음으로 개인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추천으로 한 달간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죠. 워낙 오랜 시간 규칙적인 생활을 해와서인지 처음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고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무계획으로 무작정 여행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 바로 실행에 옮기셨다고 합니다. 혹시 모르니 1인용 텐트 하나와 낚시 가방만 챙겨 들고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친숙한 곳을 위주로 먼저 돌았다고 해요. 내비도 켜지 않고 감이 이끄는 곳으로 다녔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휴게소에서 시간도 많이 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곧 이 무계획 여행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여행 중간에 저희 아빠를 모시고 강화도 여행도 다녀오시고 아빠를 모셔다 드린 날 저와 함께 술 한잔을 하신 후 새벽에 또 바람처럼 훅 사라지셨죠. 그러고 한 몇 주가 흐른 뒤였어요. 자정이 거의 다 된 시간에 아빠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작은 아빠가 저희 동네를 지나갈 것 같으니 하루만 묵고 가도 되냐는 것이었죠. 아빠는 당연히 늦더라도 쉬다 가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 도착한 작은 아빠의 손엔 당금주 몇 병이 들려 있었어요. 백화수호랑 천마로 만든 술이었는데 아빠가 병을 보자마자 알아보는 걸 보니 사연 있는 술 같아 보였어요. 술을 잘 못하시는 엄마를 제외하고 저희는 늦은 시간이지만 한 잔 기울이다 자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술보다 작은 아빠의 여행담이 재미있어 술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이야기하던 도중 작은 아빠가 아빠한테 갑자기 묻더군요. 형님, 우리 어렸을 적에 막내네 묻었던 뱀술 기억해요? 나 이번에 막내네 갔다가 좀 황당한 말을 들어가지고 형님이랑 기억 좀 맞춰보려고. 이후 작은 아빠가 해준 이야기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전말은 아빠와 작은 아빠가 어렸을 때로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 시작되었어요. 내성적인 저희 아빠와는 다르게 작은 아빠는 젊어서부터 동네에서 유명한 꾸러기였다고 해요. 작은 사건 사고에는 항상 작은 아빠가 연관되어 있을 정도로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미였다고 해요. 하필 머리도 좋아 어른들도 숱하게 삼촌의 장난에 넘어가셨다고 합니다. 현재 막내 작은 아빠가 사는 집이 예전에 친가 어르신들이 모두 살던 본가였는데 그 집 바로 옆 골목에 작은 아빠의 체육 선생님이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도 어려서부터 작은 아빠의 장난에 질리셨는지 딱히 작은 아빠를 좋아하진 않으셨대요. 하지만 아빠나 다른 형제들이 인사를 하면 이름까지 다 불러가며 예뻐하셨다고 합니다. 작은 아빠가 가장 흔하게 치던 장난이 바로 산에서 뱀을 잡아다가 풀어놓는 것이었는데요. 지금은 불법이지만 그 시절에는 워낙 뱀이 많아 흔하게 가지고 놀았다고 합니다. 독사, 구렁이, 뱀 종류 가릴 것 없이 방법만 터득하면 손가락 마디마다 뱀을 끼고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여느 때처럼 뱀을 가득 잡아 돌아온 날이었는데 평상시 같았으면 학교로 가 장난을 쳤을 텐데 그날은 생각보다 시간이 늦어져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고 그러다 퇴근하시고 집으로 향하시던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대요. 선생님은 작은아빠 손에 들린 뱀들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대요. 그거 어디다 쓸 거냐면서요. 작은아빠는 이러다 또 귀찮게 한참 혼나겠다 싶어 냉큼 변명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아버지 술 담가 드리려고 잡은 거예요. 놀 거면 학교에 가져갔죠. 그 당시 어린 마음에 확인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려 정말로 그 뱀들로 저희 아빠와 함께 둘이서 술을 담갔다고 합니다. 뱀을 훑어 장을 비우고 산채로 담근 후 촛농으로 밀봉을 하고 뚜껑을 닫아 아주 오래 두어야 한다더라고요. 그래야 뱀이 가라앉지 않고 선체로 잘 보존되어 삭지 않는다고. 그리고 집 앞 골목,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흙길이었던 그곳에 구덩이를 파 술병을 묻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많이 밟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이유를 듣기는 했는데 잘 생각나지가 않네요.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 뱀술에 대해서 어느 순간 까맣게 잊고 지냈다고 합니다. 한참 뒤에 나이를 먹고서야 생각이나 아빠와 집 앞 골목을 온통 파보았지만 그때 담갔던 뱀술은 끝끝내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빠와 작은아빠는 그저 땅은 조금씩 늘 이동하니 우리가 기억하던 위치에 없나 보다 하시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때 아빠와 작은아빠가 담근 뱀술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구렁이, 하나는 유혈모기였대요. 유혈모기는 독사라더군요. 어떻게 독사로 술 담글 생각을 하셨던 건지. 그런데 아빠와 작은아빠가 술을 담그고 까맣게 잊고 있던 그 시간 동안 동네에서 이상하고 흉흉한 일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리고 소문이 돌았답니다. 머리를 쪽지고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자꾸 마을을 서성인다고. 그 여자와 눈을 마주치면 한동안 크게 앓는 병에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 여자의 눈동자가 꼭 뱀 같았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동네의 뱀과 관련된 안 좋은 소문이 여럿 있었대요. 학교 수학 선생님의 부인이 어느 날 위독해졌는데 알고 보니 자다가 집에 들어온 뱀에 물려 생사에 오갔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어느 날 작은아빠를 붙잡고 절대 더 이상 산에서 뱀을 잡아오지 말라 당부하셨을 정도로 동네가 한동안 뱀으로 시끌거렸다고 합니다. 아빠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작은아빠도 그때의 일은 그 정도로만 기억하신대요. 그런데 이번에 여행을 하시면서 막내 작은아빠네 집을 들르시게 된 거예요. 두 분이서 오랜만에 낚시를 하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대요. 그렇게 낚싯대를 던져놓고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막내 작은아빠가 작은아빠한테 뜬금없이 그 뱀술에 대해 얘기를 꺼내더랍니다. 기억하고 있냐고. 알고 보니 그 술 우리 학교 쌤들이 다 퍼다 묵은 기다. 작은아빠는 과거 얘기를 하며 처음엔 추억에 잠겼대요. 작은아빠한테는 개구쟁이 어린 시절의 기억이 단편이니까요. 그런데 막내 작은아빠가 가만히 듣더니 웃을 일이 아니라고 하더랍니다. 그 체육선생 아들 요 얼마 전에 죽었다. 그 뱀술 먹고. 그 뱀술이 왜 죽였는데? 약술을 함부로 먹으면 큰일 나. 그런데 막내 작은아빠가 해준 이야기는 시간을 훨씬 거슬러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아빠와 작은아빠가 골목 땅에 흙을 파 뱀술 묻는 것을 몇몇 어르신들이 보셨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주인 있는 물건이니 아무도 건들지 않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 친가집 그 누구도 저 뱀술에 대해 기억하는 낌새가 안 보였던 것이죠. 그게 사실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체육선생과 수학선생님을 비롯한 마을 어르신 몇 분이 새벽에 몰래 땅을 파 술병을 꺼내간 것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나를 잡아 국수집에 모여 뱀술을 깐 것이었죠. 그런데 마을 어르신 중 한 분이 가만히 병에 담긴 구렁이를 바라보시더니 이건 먹으면 안 된다 하시더랍니다. 독사가 든 술도 잘 드시던 분이 그러니 당연히 왜냐고 물어봤겠죠. 그러자 이거 먹으면 저주받아. 구렁이는 한 쌍이어야 하거든. 근데 하필 어린 암컷이 남았네. 에이, 나 안 먹을란다. 이러고는 자리를 털고 나가버리셨대요. 하지만 결국 그분 빼고는 모두가 구렁이 술을 드셨다고 해요. 하지만 정말 사달이 났던 모양입니다. 수학 선생님은 집에 뱀이 쳐들어왔고 체육 선생님은 뺑소니 사고로 크게 다치셨죠. 어떤 쪽집머리를 한 소복 입은 여자가 길을 묻더니 대뜸 차도로 본인을 밀었다고. 하지만 그 당시 믿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해요. 워낙 술을 좋아하시던 분이라. 그 밖에도 그 쪽집머리에 한복을 입은 여자를 본 사람이면 다들 재수없는 일을 겪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본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그 뱀술을 마셨다는 것이죠. 막내 작은아빠의 흐린 기억으로 그 식당 아들과 체육선생 아들,
이렇게 셋이 함께 놀던 때 쪽진머리의 여자를 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얼굴은 잘 기억나진 않지만 꽤 미인형이었는데 눈동자가 좀 이상했다는 것이 기억이 난대요. 체육선생 아들이 노는 걸 뚫어져라 한참 가만히 바라보던 그 여자가 떠나며 했던 말도 어렴풋이 기억난다고 합니다. 어린애, 넌 나중에 데리러 올게. 체육선생 아들이 죽고 나서야 잊고 살았던 그 기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우리 가족이 그 뱀술을 잊지 않고 먹었으면 어쨌을까 하는 생각도 자연스레 들었다고 해요. 이야기를 다 들은 아빠가 조심스레 작은 아빠에게 말을 꺼냈어요. 너 혹시 그거 기억 안 나냐고. 아빠와 작은 아빠가 술을 담던 때 집안 큰 대추나무에 구렁이 한 마리가 혀를 날름거리며 걸려 있어서 아버지가 보자기로 우리 둘을 가려줬던 거 기억나지 않느냐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로 얼마 뒤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집에 돌아오시다 논두렁이에 빠져 디스크로 한참 앓다가 돌아가신 거 이제 생각해보니 이상하다면서요. 이야기를 다 들은 전 잠이 홀딱 깼습니다. 진짜 구렁이의 저주라도 있는 건가 싶었거든요. 무슨 전래동화를 듣는 기분이었어요. 구렁이나 당산나무 등 오래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의 단골 소재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겪은 사람만 믿는 그런 무서운 경험들 말이죠. 저는 당분간 당금주를 마시지 않으려고요. 아빠와 작은 아빠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잘 드시지만요. 이게 구렁이, 뱀술, 제가 이 사연을 듣고서 딱 생각난 게 있는데 이 심령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전에 기생충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전 예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기생충은 네네. 있죠, 당연히. 그 기생충 때문에 사람이 미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사연이 이럴 수도 있겠다. 근데 또 구렁이의 저주라는 얘기도 제가 옛날 이야기로 들은 적이 있어서 또 이 이야기도 참 솔직히 신기했습니다. 근데 그럴 수는 있지. 그럴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기생충 때문에 저주라고 할 수는 없지. 왜냐면 기생충이라는 거는 원래 뱀에 좀 붙어 있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야생에 있는 파충류나 동물에게 충분히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무속적으로 좀 설명하기는 어렵지 않나. 저주라고 하기에는. 그럼 지금 이 이야기에 모든 일어난 사건들이 진짜 구렁이와 연관될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구렁이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밖에 판단은 안 되지. 마지막에 아버지 구렁이가 낼름낼름 쳐다보고 있던 그런 것까지 한 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읽다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와. 마지막에 구렁이 한 마리가 뱀술을 담갔을 때 위에서 혀를 낼름낼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예전에 여기는 구렁이가 한 쌍이 있었다. 따지고 보면 구렁이 가족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 뱀이 잡히면서 혼자 남은 그 구렁이가 저주를 내린 걸 수도 있지. 오래된 구렁이라면. 왜냐면 마을 어르신도 예전부터 그 구렁이를 마을에서 봤다라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은 마을에서 돌아다닌다고 표현을 했어. 그 여자가. 그러니까 눈이 이상하게 뱀같이 생긴. 이런 걸 보면은 무속적으로 설명을 하면 업신이지. 없이 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업신일 수도 있는 거지. 왜냐면 표현 자체가 뭐 할머니나 여자, 그 남자를 칭한 게 아니라 구렁이는 넋할머니라는 좀 그런 명패를 갖고 있는 상징적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구렁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그 세월을 같이 지냈던 영물일 수도 있는 거야. 업신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구렁이를 먹음으로써 이 업신이 화가 난 경우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요사기가 맞지. 요사스러운 행동을 한다. 근데 요사기라고 보이긴 한데 내가 봤을 때 업신이 화난 게 아닐까. 그러면은 둘 중 하나지. 보러 왔는데 정말 아버지가 가려서 못 봤거나 구렁이가. 아들들을. 그렇지. 아들들을 못 봤거나. 이제 아빠를 본 거지. 그치. 그랬을 확률이 높지. 그러면 이게 저주가 맞다면, 구렁이의 저주가 맞다면, 뭐 업신, 뭐 요사기, 뭐 이렇게 해서 저주가 맞다면 이 저주를 알고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일반 사람은 없지. 그래서 당산나무라 그러잖아. 전래동화나 전래 이런 게 왜 내려오냐면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러한 역병이나 아니면 좀 마을에 우환이 돌았을 때 당산나무에 제를 지내. 이제 화를 좀 가라앉히고 좀 이제 자정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해야지 조금이나마 그 구렁이가 좀 저주를 푸는 게 아니라 화를 그만 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달래주는 거지, 오랫동안. 피할 수는 있는데 오래 걸리지. 일반 사람도 그냥 안 좋은 일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저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알 수도 없지. 아, 근데 또 궁금한 게 작은 아빠가 구렁이를 잡아가지고 담금주를 만든 건데 작은 아빠는 왜 피해가 없고 왜 이제 마신 사람들만 잡은 사람이잖아, 작은 아빠가. 근데 왜 작은 아빠는 왜 피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작은아버지가 담근 거를 먹었다고는 했는데 그게 진짜 작은아버지가 담갔던 술이었을까? 나는 약간 여기서 그 의문점이 들어. 아, 약간 의문점이. 왜냐면은 오래전의 기억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게 작은아버지가 담근 술이었을까? 왜냐면 거기는 뱀이 많았다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뱀을 많이 잡아먹고 뱀술을 담갔다 했어. 그래서 작은아버지가 잡은 것 떠나서 당근주를 마신 사람들, 그래서 그 술이 술 중 하나가 구렁이 없이는 담근 술이 아니었을까. 선생님일 가능성도 있겠네. 왜냐면은 뱀을 구워서 먹는다고까지 했으니까 그 사람일 수도 있겠네. 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정확한 답을 찾기가 어렵지. 어려운 부분이구나.